하다고 쌍욕이고 있고, 자연과학대학 수학이나 물리도 세계에서 탑 랭크에 속하는 아주 좋은 대학인데, 한국인입니다. 물론 한국인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중2 때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져서 2차 대전이 터져가지고 그날 좀 가까이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또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멀리 보니까 그 버섯 구름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중학교 2학년의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답니다. 도대체 어떤 힘의 원리에 의해서 저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저런 힘이 나오는 건가? 나는 그 순간에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물리학자가 되어봐야지 하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됐답니다.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교육은 동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 얘기가 한국 교육에서 어떤 학생들에게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교육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없단 말이죠. 아주 맨너리즘에 빠진 듯이 그냥 대학 입시를 위한 준비하고 그렇게 그냥 나가는데 어떤 각자마다 그 결정적인 어떤 자기 가수면 가수, 수학이면 수학자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계기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자꾸 아이들한테 갖게 해줘야 되는데 문제의식이 있는 애들은 좀 삐딱하고 건방지고 버릇없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부모나 교사에. 그걸 이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셋째는 성취지향적 환경을 자꾸 만들어 주어라. 이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제가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이라고 하는 아주 백과사전만큼 두꺼운 볼륨 1, 볼륨 2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을 그 성을 따서 라스트네임을 따서 알파벳 순으로 쭉 그 사람에 대해서 early years, 초기, 그 다음에 뭐 학교 시절 또 대학원 시절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컸고 어떻게 성장했고 다른 점이 뭐였고 뭐 몇째로 태어났고 이런 것들을 쭉 그 정리한 책이 이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두 권의 책이 있는데 거기 아인슈타인 나를 보면 아인슈타인이 초등학교 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왕따를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왜? 희한한 놈이란 말이야. 별난 놈, 별종이란 말이야. 하여튼 다르단 말이야 남하고.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별난 놈이네, 이상한 놈이네 라고 했을 때 그 이상하고 별난 것이 부정적인 요소로 이렇게 아인슈타인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어느 날 어머니한테 왔다 그래요.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참 지혜롭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아인슈타인한테 알버트, don't be the same. 같아지려고 하지 마라. be different. 남과 달라라. 너의 다름이 먼 훗날 정말로 귀하게 쓸 날이 올 거다. 그 다름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것은 나쁜 거, 못난 것이 아니라는 거야. 거기서 아인슈타인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성취지향적 관계입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맥주잔의 컵이랑 똑같습니다. 맥주잔의 컵에 보면 우리가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고 뜨거운 공기가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뜨듯이 맥주잔에 가벼운 물이 위로 뜨고 침전물이 무게가 있는 것은 가라앉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 뇌 속에 우리가 이 많은 뇌세포, 신경세포 속에 어떤 것이 어떻게 작용해서 창의성으로 발휘되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창의성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 아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맥주잔의 침전물처럼 침전물의 무거운 부분을 맥주잔 위로 올라오게 하려면 우리가 막 이걸 흔들어주면 막 뒤집히듯이 우리 누구나 차이는 있지만 창의성이 머릿속에 있는데 이걸 바깥으로 발휘해서 실현시키도록 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창의성이 적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애를 발달 안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적은 놈은 적은 놈대로 많은 놈은 많은 놈대로 각자 갖고 있는 걸 하여튼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게 교육이잖아요. 자꾸만 이렇게 격려해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많은 예를 제가 좋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정도 이야기. 네 번째는 교육은 크게 두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정 중심의 교육이 있고 다른 하나는 내용 중심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학문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는 duality of science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류의 학문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기원전 500년 전, 지금부터 2500년 전을 왜 서양의 소크라티스, 플레이토, 아리스토텔로 이어지고 동양에서는 공자, 맹자, 노자, 장자, 공맹에서 노장으로 이어지는 이 동서양이 거의 같은 시대에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우리 인류에게 지구상의 혜성 같은 천재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류의 학문의 구축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문의 구축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학문은, 교육은 두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한 디멘션은, 한 차원은 컨텐트, 내용이고 또 다른 한 차원은 프로세스 디멘션이라 해서 과정 중심의 차원인데, 내용 중심 차원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발견 또는 발명한 것을 이해하고 습득하고 암기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과정 중심은 그게 아니고 어떤 활동 그 자체를 시켜주는 겁니다. 지금요, 이번에 28살 학사 대학 졸업자, 그것도 좋은 대학도 아니에요. 동북대학 졸업했어요. 일본의 공립대학이죠, 물론 북쪽에. 젊은 이 청년이 그렇게 노벨상을 탄 것들은 다 뭡니까? 이 어떤 자기가 예상치 않았던 어떤 실험을 하는 중에 그 새로운 것을 다 발견하는 거거든요. 과학 같으면 실험을 하고, 국어 같으면 시를 쓰고 꽁트를 써보게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과학도 사회 시간에 무슨 실험할 게 있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뭐 쌀이 어디 나냐, 배가 어디서 나냐, 그런 것은 외운 사람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육이 그런 것을 평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남북전쟁, 우리 임진왜는 하나를 가지고 몇 년에 일어나서 경과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냐, 경과가 그 시험에 뭐가 나냐,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사건이 우리의 지금 현재와 어떤 관련이 있고, 남북전쟁이 만약에 북군이 이기지 못하고 남군이 이겼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또는 남군의 어떤 한 부대가, 중대가 북군에 들어가서 진격을 했는데 보급로가 전부 차단되고 외톨이가 됐는데 그 부대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한 학급의 아이들이 그룹으로 짜서 제일 좋은 아이디어를 낸 그룹에게 자꾸만 칭찬을 해주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미술 시간에요, 중학교 2학년 미술 시간에 크라운 포인트 미들스쿨이라고 시카고 옆에 가보니까, 제가 갔을 때 마침 그 파리 대왕이라는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탔을 때입니다. King of Flights라고 하는 그 작품을 읽고 그 작품의 내용을, 스토리를 이 그림에 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수업 시간에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과정 중심의 학습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일본은 지금 벌써요 7, 8명인데 이번에 3명이 또 쏟아져가지고 무대 위로 쏟아져서 10명이 넘었어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지금은요, 세계에서 1등을 하는 분야를 몇 개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2등, 3등을 몇백 개 갖고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국가의 전략이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 쪽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는 프랑스 같은 항공, 우주, 원자력, 핵, 잠수함, 고속기차, 이런 것들이 프랑스가 1위입니다. 우리도 떼제비에 프랑스 거 사오잖아요. 미국 플로리다에도 미국의 고속기차를 못 개발해요. 미국 거 가져온다. 프랑스 거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50년 내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를 못 따라갈 겁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단연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구잡탱이로 백화점식으로 몽땅 다 1위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몇 개 선택해서 그걸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뛰어난 두뇌가 있어야 한다고요. 창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이 과정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되고, 뛰어난 사람도 키워주고, 모자란 사람대로 보충 학습을 해주고, 이렇게 돼야지, 이거 전부 획일적으로 잘라가지고 뺑뺑이 돌려서 너는 이 학교 가라? 그건 코미디죠.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각자 능력이 클 수 있도록 지금 시대에 맞게 교육제도도 큰 폭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는 적절한 긴장감. 이걸 창조적 긴장의 원리라고 해요. Principle of Creative Tension이라고 하는데, 창의성은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때 창의성이 줄어듭니다. 스트레스가 아무것도 없을 때 창의성이 안 나옵니다. 적절한 긴장을, 스트레스를 줄 때 창의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그림 한번 얹어봐 줄래요? 잠시. 그걸 내리고.
이건 제가 원래 전공이 저는 교육행정인데 제가 쓴 책에 있는 것을 제가 카피한 겁니다. 교장론 강의할 적에 학교 경영할 적에 제가 쓰는 건데 조직의 효과성, 스쿨 이펙티브니스를 이야기할 때 A, B, C 지점을 한번 보세요. A 지점은 이 스트레스가, 텐션이, 갈등이 전혀 없는 거야. C 지점은 아주 그 갈등이, 스트레스가 많은 거야. B 지점은 적절히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학습도 똑같아요. 아이들이 아무런 창의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아니죠. 아이들은 시험 문제, 숙제가 모두 창조적인 생각을 낸 아이들이 긍정적 보상이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림 내리고 도로 앞에 걸 좀 얹어줘요. 여섯 번째,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상상력. 거기 제가 아까 그 노벨상 이번에 탄 친구 그 신문 하나 있지 않을까? 여기 있었나? 어떤가요? 없어요? 신문 한 페이지짜리 내가 그 문화일보 서울대학의 김희준 교수가 쓴 거를 내가 나왔어요. 아니 그게 아닌데 됐습니다. 그 평범한 현상을 예사롭게 보지 않는 직관력, 그 상상력이라는 게 이제 인투이션, 직관하고 다 맞물리는 말인데 상상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상상력은 엉뚱한 생각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이 빛보다 빠른 속력으로 로켓 길을 잡고 앉아서 우주를 꿈속에서 마음속에서 벌써 별이고 태양이고 몇 번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엉뚱한 생각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참 엉뚱한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 여기 역시 아인슈타인의 얘기가 있습니다.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more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much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그렇게 얘기해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imagination, intuition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음 7번 넘기세요. 일정 궤도에서 벗어나게 해라. 시간에 너무 쫓기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채바퀴에 너무 쫓기면 상상 창의력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고산 윤선도, 다산 정혜경 선생 또는 동의보감을 쓴 허준 우리가 많은 예를 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벼슬 할 때 우리 고산 다산 선생은 항구르마 반의 책을 쓴 사람 아닙니까? 거중기 그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기계를 만든 과학자이기도 하고 또 철학자이기도 하고 교육자이기도 하고 아마 우리 역사에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산 선생을. 그러나 이런 양반들이 벼슬하고 있을 때보다 귀양 갔을 때 그런 창조적인 생각이 많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쉼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블룸이라는 학자가 평제와 천재의 교육 그 방식이 전혀 달라야 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평제는 피라미드로 기초적인 것이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비판적이고 창조적이고 평가하고 종합하는 것이 적는데 그러나 뛰어난 사람은 역피라미드가 되어야 되겠죠. 기초적인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고차적인 사고 기능을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애들에게 무슨 속셈학원 갔다 수학학원 갔다 영어학원 갔다가 웅변학원 갔다가 컴퓨터학원 갔다가 그것이 아이를 조금 퀴즈 대회에 나와서 답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 교육대학원 동문회지만 대학원에 특히 박사과정에 들어오면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들었다 느끼게 있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박사학위 논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리지널리티거든, 독창성이거든. 남이 안 한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남이 한 거는 교수가 그걸 논문으로 쓰지 마라. 예스를 하지 않는 거죠. 요만큼이라도 새로운 게 있어야 좋다. 착수해라. 기준은 그거예요. 여덟 번째는 도전. 끝없는 도전. 여기 8번의 셋째 줄에 보면 도네가 스스무가 나옵니다. 여기 일본 사람인데 이 별명이 돈키호테입니다.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 받았거든요. 1987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하인즈 케첩이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도 케첩 중에 하인즈 잘 알 거예요. 하인즈 케첩. 네. 유명한 세계적인 상품입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있는 것이 오뚜기 케첩이고 비행기를 타고 없는 게 오뚜기 케첩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세계 어느 나라 식당을 가든 하인즈 케첩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왜? 하인즈 케첩이요. 그 케첩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석박사 연구원들이 또는 베스트푸드, 리본표 마요네즈, 그 곡물학 박사, 맥주 박사, 에? 얼마나 많은 연구원들이 다 있는 줄 압니까? 그 연구원들이 좋은 케첩을 만들려다가 실패하면 주인이 샴페인을 터뜨려 준다고 그래요. 왜? 망해서 기분 좋다, 비용 많이 들어서? 아니겠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요, 이 도네가 스스무는 조금 이따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이 도네가 스스무가 참 뛰어난 사람인데 그러나 많은 사람의 질시와 수모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도네가 스스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노벨상을 받고 싶냐? 그렇다면 3대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8, 9, 10번에 있는 겁니다. 도전을 하라. 과제 집착력을 가져라. 이거는 승부분석이에요. 영어로는 태스크 커미트먼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재를 정의할 때 태스크 커미트먼트, 과제 집착력, 크리에이티비티, 그다음에 학습 능력 요 세 가지를 영재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로 우리가 뽑고 있는데 이 승부 분석이 없으면 절대로 위대한 창의성을 낼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창의성도 이게 엄청난 인내하고 관계 있다는 거. 지금 그 사람들 다 노벨상을 탄 사람들 치고 그런 근성이 없었던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승부 분석을 키워주는 게 창의성을 나중에 큰 창의성을 내는데 중요하구나. 넘기세요. 마지막 2개가 남았는데 40분에 출발했으니까 그 시간까지 끝낼 것 같습니다. 10번째는 도네가 스스무는 지식의 축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Information stock up 하는 얘기를 했어요. 지식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저는 기초가 확실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끔 강연을 하면 부모들 중에 우리 애가 요새 컴퓨터에 미쳐 있는데 대학 안 보내고 뭐 어떻게 해도 될까요? 그런 질문을 강연 끝나면 가끔 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건 뭐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큰 창의적인 업적을 내기 어렵다 하는 말씀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중국 주나라 때 비유와 기창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주나라 때 가장 화를 잘 썼던 사람이 비유입니다. 기창이 비유를 찾아가서 제자를 삼아달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너 지금부터 가가지고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 연습을 하고 그래 몇 년을 하고 왔더니 또 뭐 한 수 가르쳐줄까 했더니 너 또 앞으로 3년 동안 가가지고 작은 물체를 크게 볼 수 있는 힘을 키워라. 그래서 3년을 또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조그만 걸 놓고 맞추는 연습을 했겠지. 그 딱 가니까 비가 이리 와. 그러더니 머리에서 석회, 그 석회라는 게 이 새끼잖아요. 네? 머리에 이 있잖아요. 그 석회를 하나 탁 꺼내가지고 그 잘록한 허리를 묶어가지고 한참을 걸어가지고 나무 있는데 탁 매달아 놓고 너 저거 맞춰봐라. 딱 보니까 돼지를 잡아서 다리를 묶어서 큰 돼지를 묶어놓은 것처럼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옛날에 양주동식 글에 보면 뭐 안광이 지폐를 철한다 하는 얘기가 국어 시간에 옛날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어떤 집중을 하게 되면요, 컨센트레이션을 하게 되면 종이 뒷면에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것처럼요. 화를 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 거고 작은 물체를 크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김순영이라고 지금 청주인가요? 김순영 그 양궁 연습장이 국가에 설립해서 있는데 그 활의 달인 아닙니까? 옛날에 그 김순영 그 여자 양궁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그 대회에 나갔을 때 이 등단을 해서 딱 섰을 때 오늘 내가 우승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드는 날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날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관역판이 크게 그리고 가깝게 보이는 날이 있고 관역판이 조그맣게 멀리 보이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박세리가 몰아붙여가지고 마지막 라운드 4라운드 66타를 쳐가지고
완전 몰아붙여가지고 코칸가 코콘가 하는 여자, 그 여자가 첫날에 62타를 신드린스 쳐가지고 완전히 밀려섰거든요. 근데 박세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골프 홀컵이요 꼭 물잔 컵만 하거든요. 선수가요, 저도 뭐 각종 운동을 좋아해서 해보면 그 딱 그 구멍에 넣으려고 하는 퍼팅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컵이 세수대만큼 크게 보이는 날이 있어요. 그럼 쑥쑥 잘 들어가요. 어떤 날은 바늘구멍처럼 아주 조그맣게 느껴지는 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활을 쏘는 데 있어서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 계시지만, 군에 가면 우리가 그 총 사격 훈련을 받을 때 저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호흡 정지, 준비된 사수로부터 발사라고 할 때 호흡 정지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떨리게 되면 총이 여기서 0.1cm의 차이가 나면 저 300m 가서는 어마어마한 각도로 벌어진다고요. 그리고 여선생님께서 죄송한데 처녀의 옷구름을 당기듯이 살짝 당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호흡을 줄인 다음에 완전 전시 상태에서 손가락만 갖다 했다가 놓습니다. 그 활에서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니까 그걸 딱 맞추고 나니까 제자를 삼아 주겠냐 하고 기창이 이야기를 하니까 비위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너 하산할 때가 됐다. 더 가르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수학, 뭐. 근데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의 기본적인 뼈대, 가장 근간이 뭐냔 말이야. 여러분이 지도하면 어떤 아이가 뭘 모르면, 이것은 뭘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면 그럼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 중앙대학이 여러 가지 우리 발전을 위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자가 자기 영역에서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감히 자기 몫을 한다 이렇게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기 몫을 할 때 난 중앙대학이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미사여구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저는 자기 몫을 열심히 해줄 때 그 중앙대학이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형편되면은 학교를 위해서 발전 기금 내놓을 수 있으면 내놓으시고, 예? 동문회도 좀 오셔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원리는 목표를 갖게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꿈, 또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을 갖게 해요. 우리 교육이요,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주지 않아요. 요새 지난 6월달에 꿈은 이루어진다, 좀 말이 많았는데,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조건이 있을 때 꿈은 이루어지는 거지. 목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 공식을 하나 제시했어요. P 이꼬르 FAMR 이렇게. P는 성취는 성공이죠. 퍼포먼스의 약자인데 성취는 AMR의 함수라는 거예요. A 값, M 값, R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P 값이 높아지는 겁니다. 창의성도요. 그 하나의 창의적인 업적도 다 성취라고 볼 수 있거든. 한 개인의 성취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업 성취, 태스크 퍼포먼스도 있을 수 있고 학업 성취, 즉 공부. 여러분의 학생 또는 여러분의 자녀 중에 내가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성적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냔 말이야. 그걸 아카데믹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는데 내 아이 또는 학생이 낼 수 있는 P값은 AMR의 함수단 말이야. A는 ability, 능력이에요. 애가 돌대가리로 태어났으면 높은 성취를 낼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열심히 하면 된다. 그건 아이한테 이제 격려를 위해서 아까 성취지향적 환경을 만들어줘라. 칭찬하고 용기 주고 그건 필요하죠. 그러나요, 성취값은 우리가 냉정히 해야 돼. 머리가 없다. 예술에 전혀 소질이 없는 애가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는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제네틱 팩터라고 유전적인 요소가 커요. 두 번째는 M인데 모티베이션의 약자인데 이건 환경이에요. 환경은 아무리 머리가 아인슈타인처럼 뛰어난 놈이라 하더라도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국민학교 입학도 안 됐다. 모차르트 이상으로 음악에 천재성이 있어도 무슨 체르니 1번도 배운 적이 없다. 그러면 걔는 피아노를 잘 칠 수 없겠죠. 그게 환경이에요. 환경적인 요소고. 그러나 환경적인 요소도 재능적인 요소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함수라는 얘기는 곱하기거든요. 100을 기준으로 만점으로 100을 했을 때 A 값이 100, M 값이 100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R 값이 제로면
공부는 누가 하는 거야? 본인이 하는 거거든. 100 곱하기 100 곱하기 제로는 P값은 제로예요. 더하기가 아니라고요. 100 더하기 100 더하기 제로는 200이 되지만 네? 상당한 값을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세 요소 중에 어느 한 팩터도 만약 값이 제로면 P값은 제로라고요. 따라서 이 R은 Role Perception의 약자인데 직역을 하면 역할 지각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냐 말이에요. perceive 하냐 말이에요. 어떤 아이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목표를 강하게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어떤 성분성 목표의식을 가지고 덤벼드는 놈이 있는가 하면 어떤 놈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나는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목표가 없어. 꿈이 없단 말이야. 그런 아이들은 P값을 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뭐 아까 뭐 21세기 비전 그런 말 나왔는데 비전의 정확한 뜻은 꿈이 없는 곳에서 꿈을 본다라는 라틴어예요. 지금은 영어지만 라틴어가 dead language, 사어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원 라틴어의 뜻은 VI나 VE로 시작하는 단어는 전부 본다는 적도합니다. 이 어근으로 랭귀지의 역사를 올라가면 그래서 뭐 visibility, visible, 비디오 테이프, 텔레비전 멀리 있는 곳에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걸 멀리 있는 걸 끌어당겨서 보는 거 텔레비잖아요. 텔레라는 게 멀고 비전이라는 게 본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곳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텔레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란 말은 꿈이 없는 곳에서 꿈을 본다. 불가시적 세계에서 가시적 세계를 본다.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나 모르겠네. 비디오. 그 자기 부인하고 골프 코치하고 자기 집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이 남자하고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결국은 종신형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평생 살게 됐는데 그러나 이 사람 20년 만에 탈출하는 그런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영화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서 탈출합니까? 그 사람은 꿈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 옆에 그 흑인 그 이름 뭔가 내 까먹었네. 그 사람이 그랬지. forget. 너 탈출하려고 그러지. 꿈도 꾸지 마라 그 말이야. 잊어버리라 그 말이야. forget. 그러나 이 사람은 절대로 forget 하지 않습니다. 그 쇼생크라는 그 비디오 포스터에 보면 나는 기억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영화 제목이 Hope will set you free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희망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은 바람의 성경에 보면 모든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고 했거든요. 믿으면 그 일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꿈을 갖는 일이 굉장히 창의성을 내는 데서 중요하고 성취를 하는 데서 중요한 겁니다. 11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40분인데 1시간 동안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너무 빨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나오면은 아예 어머님한테 발가락을 보여드렸습니다. 왜냐면은 그 운동화를 사주실 돈이 없으신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교육대학원 원장을 하면서 제가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렸습니다. 대학원에 조금만 보태달라고요. 지난 1년 동안 그 여러분들의 오늘 일부만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고마우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몇 번씩 어려운 말을 준비했다가 좀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선뜻 드시는 그 선생님이 정말 저에게는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분들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고마움을 표해드리고요. 지난 1년 동안 한 20여 분이 한 7천여만 원의 거금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교육대학원 학생들이 있지만은 요번 아마 앞으로 2, 3주 내에 그 컴퓨터실 하나 제대로 없는 우리 교육대학원에 컴퓨터가 한 40대 들어와서 이제 교육과 컴퓨터라는 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동문 여러분들이 보태주신 그 성금입니다. 금액에 자꾸 큰 것을 떠나서 제가 어떤 때는 집에 들어가서 후회도 많이 합니다. 좀 늦으신 분은 또 일부러 전화를 하셔서 아직 내가 입금을 못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늘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받아서 제 비용이 세울 거 아닙니다. 그 중에 한 10원 한 장도 저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남한테 돈 달아서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또 하게 되겠죠. 왜요? 저는 중앙대학 출신이 아닙니다. 한 가지 내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장이 나한테 보고문답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올시다. 무슨 이 잘난 원장짜리 이거 하려고 한 것도 아니올시다. 이거 한다고 그러면 내일이라도 당장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예요. 하세요. 다만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직동문회 그분이 총장이 되면서 내가 3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감사패. 장성희 선생님과 내가 해줄까? 장정희님, 기아는 중앙대학교 발전과 교육대학원의 학풍 조성에 남다른 관심과 기여를 하였으므로 그 뜻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02년 10월 15일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철학박사 이연석. 이거 무거워요. 이태근님, 이태평님, 기아는 중앙대학교 발전과 교육대학원의 학풍 조성에 남다른 관심과 기여를 하였으므로 그 뜻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02년 10월 15일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철학박사 이연석. 이윤재님, 내용은 같습니다. 강희수님, 잠깐만. 여길 쳐다보고 해야지 이 사람아. 감사패 강희수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가고파 선화꽃주 남경성님입니다. 이어서 축배의 노래 남경성님, 정수영님이 이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4일 보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보람이 이 배우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다음 순서입니다. 우리 색스폰 연주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신승평 씨가 나오셔서 런미 팬더의 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색스폰을 잘 불어서가 아니고 아까 그 이기련 회장님이 창의력, 발산적 사고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마이크를 잡기 위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저는 서울교육연수원의 원장입니다. 12년 전에 학교 교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모두 한강을 헤엄쳐 건너면 그들이 성장했을 때 확실히 이 나라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한 학교 전교생을 한강을 건너는데 제가 실현시켰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올라왔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교장할 때입니다. 영국에서
Welcome to Miami.